자, 이번에 우리가 학습할 개념은 식의 대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입이라는 개념은 문자식에서 1학년 때 한 번 했는데 아주 기초적인 대입만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x 플러스 3에서 x가 2일 때 이 식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여기는 x 대신에 이 2를 딱 집어넣는 걸 여러분들이 대입이라고 불렀었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 요게 이제 중1 수준의 문제였다면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대입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문자에다가 어떤 식이 통째로 들어가게 됩니다. 식 자체가요. 다항식이 항이 막 여러 개 있는 게 그 문자에다 통째로 이렇게 들어가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개념부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이런 걸 학습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1번. 자, 문자 대신 다른 수나 혹은 식을 바꾸어 넣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대입이라고 한다. 자, x가 3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근데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대입을 공부를 하셨을 때 정확하게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원래는 대입을 할 때마다 뭐를 뒤집어 쓰고 가야 된다? 그렇지. 괄호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냥 3 집어넣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올바른 대입은 여기는 x 대신 다 3을 집어넣는데 그 3을 괄호로 감싸면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요. 원래는 그래요. 그런데 3은 괄호를 감싸봤자 3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계산해서 9 마이너스 6 더하기 3이 되면서 6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죠? 대입을 할 때는 대입하는 부분에 반드시 뭐를 사용해야 된다? 괄호를 사용해야 된다. 그죠?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뭐를 대입할 때는 자, 양수를 대입할 때는 괄호가 의미가 없으므로 보통 괄호를 생략합니다. 하지만 뭘 대입할 때나 음수나 혹은 항이 여러 개 있는 다항식을 대입을 할 때는 반드시 괄호를 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대입할 때 괄호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이게 양수인 게 확실한 항이 하나로 이루어진 다항식이나 수를 대입할 때만 괄호를 생략할 수 있고요. 그 외의 경우는 그냥 다 쳐야 됩니다. 그걸 구분을 못하겠으면 그냥 무조건 대입할 때는 괄호 치세요. 그러면 실수 안 나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볼까요? 지금 마이너스 3은 음수를 대입을 해야 되죠. 그럼 여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쓰고 괄호를 치고 나머지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2 그대로 오고요.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쓸 때 괄호를 치고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죠. 요렇게요. 이게 괄호를 안 치면은요, 요런 식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요렇게요. 그래서 이걸 계산한 게 제곱을 먼저 해서 9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지만 원래 계산은 여기가 괄호 바깥에 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서 플러스 9로 나와야 되는 계산이 되는 거예요. 답이와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네, 이렇게 계산이 되면서 올바른 계산은 18이 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아래 식을 대입하는 경우를 볼까요? 여기는 x 대신에 y-2, 그래서 여기는 x 대신에 y-1을 쓰기 전에 괄호를 딱 열고 x 대신에 y-1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괄호를 썼기 때문에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죠? 분배 법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괄호를 안 쳤다면 분배 법칙을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 법칙 하게 되면 마이너스 2y 더하기 4 플러스 3y가 되면서 동류한 계산까지 하게 되면 y 더하기 4라고 올바른 식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3번. 대입하기 전에 주어진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입을 하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는데 매번 할 때마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한 다음에 어차피 왜냐면 대입이라는 과정은요 굉장히 사실 귀찮은 과정이에요. 왜냐면 그 안에 어떤 식을 집어넣거나 하게 되면 다시 분배를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입은 가장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입을 하기 전에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한 다음에 대입을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꾼 다음에 어쩔 수 없을 때 에이씨 하면서 대입을 한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예를 보시면은요 x가 마이너스 y 플러스 2 선생님이 대입할 때 괄호하라고 그랬지? 여기는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y 플러스 2 마이너스 3 쓰고 마이너스 y 플러스 2 플러스 2y 이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대입하려고 하는 식이 보니까 동류항이 있거든요. x 마이너스 3y 그래서 우리가 이 구하고자 하는 식을 먼저 정리를 하는 거죠. 마이너스 2x 더하기 2y 더 이상 정리되지 않을 때 이제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는 x 대신에 이 식을 집어넣는 거죠. 마이너스 2는 일단 쓰고 대입할 때 괄호 열리고 마이너스 y 플러스 2 남은 건 그대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괄호가 있으니까 분배 법칙 하게 되면 2y 마이너스 4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쓰고요. 계산하게 되면 4y 마이너스 4가 이제 올바른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식의 대입 정말 중요한 건 뭐다? 딱 두 가지 사실이에요. 대입을 할 때는 반드시 괄호를 쳐야 된다.
그런데 양수인 숫자 하나만 대입하거나 뭐 단항식만 대입하거나 그게 양수라는 게 확실시 되었을 때만 그래요, 여러분들. 그럴 때는 이제 괄호가 생략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괄호를 반드시 쳐야 된다. 그 다음에 무작정 대입하는 게 아니라 대입하려고 하는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한 다음에 대입을 해야지 덜 피곤하고 덜 힘들다. 여러분들이 수학을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효율적인 풀이 방법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계산만 하니까 계산이 길어지고, 나는 긴 거를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했는데 계산이 길어지니까 실수가 나와서 틀려버리고, 힘들게 했는데 틀리니까 재미가 없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효율적인 풀이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식의 대입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식의 대입의 기초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을 y의 식으로 나타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y의 식이라는 얘기는 그 식에는 문자가 y만 있어야 된다. 즉 다른 문자들을 y로 표현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식의 문자가 y뿐, 다시 말해서 다른 문자를 y로 바꾸자. 이게 기본적인 문제의 접근법이 되겠고요. 그럼 첫 번째 식을 보게 되면 여기는 x를 y로 바꿔야 되는데 그 힌트가 여기 있는 거죠. x는 y로 표현하면 y 더하기 2가 돼. 다시 말해서 여기는 x 대신에 y 플러스 1을 집어넣고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저 식은요, 나머지는 그대로 오고요. 대입하는 순간에만 괄호 열고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너무 쉽죠? 괄호 앞에 마이너스만 있으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플러스 2y가 되고, 동류항 처리를 해주게 되면 y 마이너스 2 이렇게요. 자, 얘도 똑같죠. 2는 그대로 쓰고요. x 대신에 대입하기 전에 괄호만 한번 열어주고 그대로 집어넣고 남은 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분배를 해야 되면 분배하면 되죠. 2y 플러스 4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동류항 연산하면 마이너스 y, 상수항은 플러스 5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무슨 말이다? 그 식에는 문자가 x만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다른 문자를 x로 표현을 해라. 그리고 첫 번째 문제는 이 y를 x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y는 x로 바꾸면 이렇게 돼 라고 알려주고 있죠. 대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7x 그대로 오고 마이너스도 그대로 오고, 여기서 대입하는 거니까 대입하기 전에 반드시 괄호로 이렇게 묶어주고, 지금 얘는 괄호를 풀어내야 되네요. 괄호 앞에 마이너스만 있으니까 괄호 앞에 항들이 부호가 바뀌면서 나오고, 괄호 풀어냈으니까 동류항 찾아서 연산하면 몇 x? 4x, 상수항은 6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밑에 거도 마찬가지. 남은 건 그대로 쓰고요. 마이너스 2까지 y 대신에 대입하는 순간에 괄호 열고 3x 플러스 1, 남은 것도 그대로 써주고요. 자, 분배를 한번 할 필요가 있네요. 자, 일단 앞에 거는 그대로 쓰고요. 자, 앞에 거 분배한 건 마이너스 6x, 뒤에 분배되는 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1차항 연산한 게 마이너스 3x, 상수항 연산한 건 플러스 1 하고, 이 주어진 식을 문자가 x만 있는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단원의 12번째 유형,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를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접근법을 한번 볼게요. 식을 최대한 정리한 다음에 대입은 맨 마지막에 한 번만 합니다. 한 번은 아니에요. 미안해요. 최소한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식을 최대한 정리한 다음에 대입은 최소한으로 한다. 음수를 대입할 때는 반드시 뭐를 친다? 괄호를 친다. 사실 뭘 대입하든 괄호를 치는 거예요. 하지만 양수인 숫자 하나만 대입할 때는 괄호가 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문제로 들어볼게요.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셔요. 여기다가 얼씨구나 하고 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요, 얘를 정리를 해서 식을 간단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만 대입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풀어보겠습니다. 이 괄호 앞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괄호 풀어버리고요. 이 두 번째 괄호 앞에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의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류항 연산합니다. 2a 마이너스 a는 a, 플러스 b 플러스 3b는 플러스 4b, 상수항 연산한 건 마이너스 10. 최대한 간단하게 쓰니까 이제 대입하는 거예요. a 대신에 2를 대입하는데, 그럼 괄호를 치고 대입해야 되지만 저 1이 그냥 양수기 때문에 그냥 1이 되고요. 더하기, 자, b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는 거죠.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표시해야 되겠죠. 네,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자, 1. 만약에 이게 암산 되시면 암산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꼭 쓰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고요. 답은 마이너스 11 이렇게. 그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해도 분배 그리고 지금 12하고 15가 모두 3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지금 수준에서는 나눠지지 않더라도 바로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선생님이 이 녀석은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바꿔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저 나눗셈을 바로 나눠 떨어지지 않더라도 분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사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여러분들 수준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곱하기 역수로 바꾸는 건 기본적인 정석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기초가 부족하거나 실수가 많이 나온 친구들은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고요. 난 공부 열심히 해서 나는 어떤 형태의 나누기든 다 분수로 바로 표현이 가능해. 그리고 난 정확하게 할 수 있어. 그게 최종적인 이 단원의 형태예요. 아시겠죠?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기억식을 우리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자, 여기에서 얘를 나누면 숫자를 나눈 건 4고요. x세제곱 나누기 x는 x제곱이고요. y 나누기 y는 없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를 나눠볼까요? 마이너스 15 나누기 3은 마이너스 5고요. x 한 개씩 지워지고 y 하나씩 지워지면 네, 이렇게 y 하나가 남게 되죠. 이제 대입을 합니다. 그럼 4에 x 대신에 2가 들어가는데 2의 제곱은 여러분들 4라는 거 알고 있죠? 암산되면 암산하시면 돼요. 5 곱하기 y 대신에 마이너스 5가 들어가니까 요렇게요. 그래서 얘는 4, 4, 16 플러스 25가 되면서 답이 41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요, 분수식의 시계값을 다루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대입하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연습했던 분수식을 간단히 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앞에서 했던 얘기가 계속 나와요. 자, 분수식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 분자의 모든 항의 부호를 바꾼 다음에 덧셈 계산을 한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고 분모의 부호를 하나만 바꿔도 선생님이 상관없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계산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약분이 되는 경우는 약분을 먼저 해서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한 다음에 대입을 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계값을 구하시오, 대입하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하나하나 다 대입한다 그러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먼저 앞에 이 분수 한 덩어리를 분모 분자를 신경 쓰지 않고 분모로 그냥 나눠 버릴 거예요. 자, 우린 지금부터 여기 있는 이 두 개를 3xy로 나눌 겁니다. 얘를 3xy로 나누면 숫자는 2, x는 하나가 남고 y는 안 남습니다. 얘를 3xy로 나누면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는 1, x 안 남고 y는 하나가 남죠. 이게 암산이 되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잘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수식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거 플러스로 바꾸고 분모의 부호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분자에 있는 이 항 두 개를 전부 다 마이너스 5y로 나눌 거예요. 자, 이거를 마이너스 5y로 나누면 마이너스 3y가 되고요. 이거를 마이너스 5y로 나누면 부호는 플러스, 숫자는 2, 그리고 문자 x가 하나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잡했던 생김새가요, 굉장히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동류항 영상까지 마저 끝내주면 4x-4y가 되고요. 이제 대입하면 되죠. x 대신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갑니다. 괄호 치고요. 괄호 치나 안 치나 상관없지만 치는 습관을 들이세요. 4 곱하기 2, 얘도 치나 안 치나 상관없지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암산되지만 암산하셔도 되고요. 내가 이걸 암산을 해도 되는지 안 했는지 기준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했는데 실수가 나와.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뭐 10번 했는데 한 번 실수가 나와. 그럼 그 정도는 암산해서 연습해도 상관이 없는데 한 2번 중에 한 번, 3번 중에 한 번이 실수로 나오면 다시 정석으로 돌아가서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암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세요. 아시겠죠?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암산하는 것처럼, 귀찮아서 암산하는 것처럼 위험한 공부 방법은 없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 복잡한 분수식이고 얘는 분수식 앞에 마이너스도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것보단 간단한 형태가 되겠네요. 바로 대입하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합니다. 이 분자에 있는 두 개를 전부 다 xy로 나눠버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y 하나만 남게 되겠죠? x 하나, y 하나씩 지워지니까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남고 x는 하나가 남고 y는 하나 지워집니다. 자, 두 번째 여기 플러스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분자에는 이 두 개 항을 다 y를 하나씩 지울 겁니다. 이게 지워지면서 플러스 x제곱이 남고요. 이건 y가 하나가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3y가 남습니다. 그럼 동류항 정리 한번 해보게 되면 x제곱은 동류항이 없으니까 쓰면 되고요. x 1차항도 없으니까 쓰면 되고, 얘하고 얘를 계산해서 마이너스 2y라고 쓰면 됩니다. 이제 대입합니다. x 대신에 2가 들어가요.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도 2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y 대신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2는 일단 그대로 오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얘는 4고요. 얘는 마이너스 4고요. 얘는 플러스 6입니다. 없어져서 답은 6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13번째 유형.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해냈다면 식을 통째로 집어넣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가 시험에 나온다는 거고요. 자, 주어진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항상 또 나오죠. 대입을 하기 전에는요, 어떤 식을 대입을 하기 전에는 그 식을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 없는가 라는 걸 확인을 하고 나서 대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식을 대입을 할 때는 반드시 원래 대입의 원리에 따라서 괄호를 쳐야 됩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 보죠. 쉽습니다. 자, A도 식이고 B도 식이고 이 녀석을 간단히 XY로 나타내라는 얘기는 여기 A 있으니까 대입하고 B 대신에 얘를 대입하면은 진짜 답이 나와도, 답이 정확하게 설령 나온다라고 해도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먼저 얘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리하려고 봤더니 괄호가 여러 개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것부터 차근차근 푸시면서 하는 거예요. 물결 딱 치고 는 하고, 자, 2a 오고 괄호 앞에 마이너스만 있으니까 부호가 바뀌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샥샥 정리한 게 a-b. 그래서 저 기억식을 다시 쓰게 되면 여기는 3a가 오고요, 마이너스 그대로 오고요, 중괄호 오고요, 그 중괄호 안에 거 처리한 게 얘네들이 되는 거죠. 네, 요렇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바로 암산이 가능하시면 3a 마이너스 a니까 2a가 되고요, 얘는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게 나오면서 요렇게 되는 거죠. 분배하고 나서 계산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의 형태를 이렇게 복잡하게 주어졌던 녀석의 모양을 최대한 간단하게 했죠. 이제 대입하시면 되고요. a 대신에 이 식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일단 2는 그대로 쓰고요, 식을 대입하기 전에 괄호 열어놓고 그 식을 괄호 안에다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그대로 오고요. 얘도 원래는 괄호가 열리지만,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일단 쓰세요. 괄호 있는데 어차피 플러스니까 안 써도 되겠구나라고 이해하고 안 쓰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고 선생님 말씀드렸어요. 일단 지금 이 단어는 처음 선생님이랑 학습하는 친구는 반드시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6x 마이너스 10y가 되고, 이 괄호 앞에는 플러스만 있으니까 괄호 그냥 없어져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는 이렇게 동류항 연산한 게 8x 몇 y 마이너스 9y, 이렇게 해서 이 주어진 식을 문자 x, y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 한번 해보세요. 네, 아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먼저 이 기억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먼저 암산을 조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마이너스 4a가 있고, 이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게 플러스 2a로 바뀌게 되면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2a가 마이너스 2a를 만듭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가 지금 보게 되면 플러스 2b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b, 이렇게 바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하세요. 네, 암산하셔도 됩니다. 네, 정확하기만 하면 돼요. 문제 없습니다. 선생님 원리대로 다시 풀게요. 자,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괄호 안에 거 부호만 바꿔서 풀면 되고요. 동류항 연산하면 요렇게 계산하면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됩니다. 이제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 그대로 쓰고요, a 대신에 이 식이 들어갑니다. a는 얘니까요. 대입하기 전에 괄호 열고 나서 괄호 안에 그 식을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플러스 b 오고요, 대입할 거니까 괄호 열고 b 대신에 그 식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배하고요, 마이너스 6x 몇 y 플러스 8y, 괄호 앞에 플러스만 있으니까 안에 거 그냥 이렇게 풀어내시고요. 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7x 플러스 8y 플러스 2y는 플러스 10y,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형 14번째 유형, 등식을 변형해서 대입하는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x의 식으로 나타내라 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문자가 지금부터 x만 있어야 된다. 그럼 이 y를 x로 바꿔야 된다. 그 힌트를 여기서 찾아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기억식을요, y는 꼴로 지금부터 고칠 거예요. y가 어떻게 생기는지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2x를 일단 일로 먼저 넘기겠습니다. 그럼 좌변엔 마이너스 3y만 남게 되고요, 그게 6 마이너스 2x는 이항돼서 이렇게 되게 되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y는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6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게 됩니다. 뭐 양변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신다고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 식을 이제 풀 건데요, 이걸 바로 대입하지 말고요, 분배하고 나서 정리가 가능한 형태가 되겠죠. 먼저 분배해 주게 되면 6x 플러스 3y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되고요.
그럼 요거 계산한 게 얼마? 2x 플러스 3y 플러스 5가 되겠고요. 여기서 선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구하는 y를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도 되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게 3y거든요. 우리는 마이너스 3y가 뭔지 알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모든 녀석의 부호를 다 바꿔서 3y는 마이너스 6 플러스 2x다 라고 하고 나서 여기는 3y 대신에 얘를 통째로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통째로 모양이 맞아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안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문자로 표현해서 푸는 방법은 알고 계셔야 하는 거고요. 이 문제는 모양이 맞아 떨어지니까 저 모양을 통째로 집어넣어도 됩니다. 선생님은 지금은 기초 과정이니까 그냥 저 기본 풀이법으로 접근을 할게요. 자, 2x 플러스 3 그대로 쓰고요. 여기는 y 대신에 이 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괄호를 열고 마이너스 3에 6 마이너스 2x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는 2x에 이렇게 약분되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남죠?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1이 분자의 부호를 모두 바꿔주게 됩니다. 마이너스 6 플러스 2x 플러스 5 계산하고 나면 2x 더하기 2x는 4x 마이너스 6 더하기 5는 마이너스 1 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죠. 주어진 식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이 녀석을 문자를 x만 내비두고 나머지는 다 x로 바꿔라. 그 y를 x로 바꿔야 되는데 y가 x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여기에 나오겠죠. 그래서 먼저 저 니은을 y는 꼴로 바꿔보겠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y를 이쪽으로 이사시키는 방법이 되겠죠. 우변이 우리의 목적으로 y가 남게 되고 좌변에는 남아있는 걸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2x 플러스 3이다 라는 걸 알아냈고요. 자, 기억식은 뭐 간단하게 하려고 봤더니 더 이상 간단하게 안 되니까 이제 대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x 쓰고요. 플러스 7까지 쓰고 이제 여기는 y 대신에 얘를 대입할 건데 대입할 때는 반드시 괄호를 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마이너스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배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5x는 일단 5고요. 분배하면 14x 플러스 21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요거 계산한 게 9x 요거 계산한 게 플러스 20 해서 우리가 x를 사용한 식으로 표현을 끝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례식에 활용한 유형. 이 비례식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거랑 똑같은 내용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비례식의 무엇과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음을 이용한다 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뜻인지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쓴다면 네모 대 세모는 별표 대 동그라미라는 비례식이 있으면 이렇게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한 네모 곱하기 별표가 바깥에 있는 게 외항 두 개죠. 세모 곱하기 동그라미와 같다라는 등식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비례식을 한번 풀어보죠. 자, 이렇게 힌트가 우리가 위에서 풀었던 유형의 힌트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xy의 관계식을 알려준 문제였는데요. 이 유형은 저 힌트가 이렇게 비례식으로 한번 포장이 되어 있을 뿐 위에 거랑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먼저 해석을 한번 해보게 되면 내항의 곱은 이렇게 되죠. 자, 7에 x 플러스 2y 저게 머릿속에서 바로 전개가 되는 친구들은 하셔도 돼요. 자, 2에 x 마이너스 y 선생님은 첫 번째 문제 풀이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분배하게 되면 7x 플러스 14y는 2x 마이너스 2y가 되고요. 여기까지 정리해 놨는데 우리는 지금 이 주어진 식을 y에 관해서 나타내고 싶은 거니까 이 주어진 식을 x를 y로 표현을 해야 되고 다시 말해서 x는 y로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x를 가지고 있는 일로 넘기게 되면 이항돼서 5x가 되고요. 이거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6y가 되나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x는 마이너스 5분의 16y다 라고 x를 y로 바꾸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숫자가 조금 지저분한데 이게 이렇게 나온 게 맞는지 확인을 해 봤더니 이상한 건 딱히 안 보이네요. 이게 맞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니은식을 나타내 볼게요. 그래서 니은식은 더 이상 간단하게 할 게 없죠. 그래서 여기는 x들 대신에 그냥 이 녀석을 바로 집어넣겠습니다. 10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6분의 y를 대입하면 되고 뒤에 y도 그대로 이렇게 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5 그대로 오고요. 괄호 열고 마이너스 5분의 16y 대입하고 마이너스 2y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합니다. 여기 앞에 게 하나의 덩어리죠. 자,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고요.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되고 남아있는 2가 16이랑 곱해지면서 32 그리고 y가 두 개 있으니까 y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약분되면 마이너스 16y가 생기죠. 마이너스 2y. 여전히 동류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마이너스 32y제곱 마이너스 18y 하고 정리가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비례식 힌트가 우리가 방금 전 풀었던 문제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주어졌죠. 저기서 바로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식을 세우게 되면 2y는 3x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의 목적인 이 주어진 식을 x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y를 x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서 선택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얘를 y는 꼴로 바꿔서 2분의 3x로 구한 다음에 이 y에다 집어넣어도 되고요. 우리가 2y가 3x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6y를 3 곱하기 2y로 바꾼 다음에 여기는 2y 대신에 3x를 통째로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이 첫 번째 방법이 기본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방법이 조금 더 센스 있게 푸는 방법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니은식을 다시 쓸 건데요. 자, 그대로 쓰고요. 우린 2y를 바꿀 거기 때문에 6y를 우리가 쪼갭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2y로요. 요렇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입하면 되는데 남은 건 그대로 쓰고요. 2y가 3x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얘가 3x가 대입되면서 괄호가 열리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괄호는 안 써도 되죠. 여기 이 경우에는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계산하게 되면 4x 마이너스 9x 플러스 7이 되면서 5x 마이너스 5x 플러스 7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방법이 좋냐, 이렇게 지저분한 분수식이 나오지 않고 식이 조금 더 명쾌해지고 정수 계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수를 계산하면서 시간적인 이로움도 있고요. 계산 실수도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 자체를 맞춰서 대입하는 방법에 익숙해지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문제를 용이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5번 유형 등식을 변형해서 시계값을 구하는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식이 주어진 경우는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한 다음에 대입을 합니다. 즉 y를 x로 바꾸든지 x를 y를 바꾸든지 뭐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문제를 보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관계가 주어졌을 때 이 녀석을 계산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해야지 라고 하기에는 너무 힘든 형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먼저 기억이 어떤 얘기를 해주는지부터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분배해서 써볼게요. 자, 4x-8y는 5x-9y 4x를 1로 넘길게요. 그럼 5x랑 계산되면서 x만 남게 되겠죠. 이항되면서 부호가 마이너스 4x로 바뀌니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y를 1로 넘기게 되면 플러스 9y로 넘어오는데 마이너스 8이랑 계산되면서 y가 됩니다. 아, 엄청나게 강력한 힌트네요. x랑 y랑 알고 봤더니 똑같대요. 그래서 똑같으니까 저기 있는 니은식에 y를 전부 다 x로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러면 2x 더하기 y였는데 이게 이제 x가 되는 거죠. 담권 그대로 쓰는 거고요. 이게 한 문자로 바꿔서 푼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y도 x로 바꿔 썼어요. 자, 그럼 얘는 이제 계산해 보게 되면 2x 더하기 x니까 3x분의 x가 되고 마이너스 x분의 x. 그럼 이제 다 x로 약분되죠. 약분하고 나면 x로 약분하면 3분의 1 빼기 1이 되면서 답이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주어진 힌트 부분에서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표현한 다음 주어진 식을 하나의 문자로 표현해서 처리하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죠. 여기서 선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얘를 일로 넘기게 되면 x는 3y가 되고요.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y는 3분의 x 이렇게 두 가지 힌트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x를 3y로 바꾸는 게 편할까요? y를 분수인 못생긴 3분의 x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이게 훨씬 더 명쾌하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를 3y로 바꿔서 여기 있는 이 기억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기억은 자 2x인데 얘가 3y로 바뀌면 앞에 있는 2랑 곱해지면서 6y가 되겠죠. y는 바꾸지 않을 거니까 그대로 쓰고요. 여기는 x 대신에 3y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뒤에 거 그대로 쓰고요. 그러면 분모는 5y가 되고요. 이걸 계산한 게 마이너스 y가 돼서 y를 한 번씩 약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1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번에도 x, y에 관한 관계식이 비례식으로 주어지는 형태를 한번 볼게요. 비례식에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음을 이용한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 되겠죠.
이 기억식을 먼저 해석을 한번 해보게 되면 내항은 이렇게 곱한 건데 선생님이 이제 바로 분배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외항은 이렇게 곱한 건데 여기에 각각 3이 곱해지니까 9x-6y가 되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요. 여기는 4x를 1로 넘기면 5x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6y를 1로 넘기면 플러스 10y가 돼서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x는 2y가 됩니다.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5로 나눠야 되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니은식에 이제 x 대신에 2y를 집어넣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기가 2y로 바뀌겠죠. 그래서 2y 더하기 y분의 여기 2y가 들어가면 앞에는 2랑 곱해지면서 4y 뒤에 거 그대로 쓰고요. 그러면 3y분의 y가 되고 똑같이 곱해지는 y는 약분이 되면서 3분의 1 하고 간단하게 풀리죠. 굉장히 쉬운 유형의 문제예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례식이 나오면 일단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걸 이용할게요. 자, 내항의 곱은 3이 분배되면서 9x-12y가 되고요. 외항의 곱은 이렇게 분배되면서 8x 더하기 4y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8x를 1로 넘겨서 계산하면 좌변은 x 하나가 남게 되고 마이너스 12y를 1로 넘기게 되면 4y랑 계산되면서 16y가 됩니다. 이런 강력한 힌트를 얻어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x들을 16y로 바꿔서 이 식을 니은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럼 니은식은 여기가 16y로 바뀌겠죠. 16y 더하기 2y분의 얘가 16y로 바뀌면 앞에 있는 2랑 곱해지면서 32y가 되겠죠. 뒤에 있는 마이너스 5y는 그대로 씁니다. 계산하시면 분모는 18y가 되고요. 분자는 27y가 됩니다. y 약분해서 지우고 9로 깔끔하게 약분까지 하게 되면 2, 9, 18, 9, 3, 27 이렇게 돼서 이 문제 답은 2분의 3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문자식이 주어진 경우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면 주로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이 되겠고요. 보통은 이렇게 세 문자의 합이 주어진 경우로 문제 힌트가 주어지게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이런 꼴이 주어진 경우, 자,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a 꼴.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두 개를 내비두고 나머지 하나를 넘겨서 두 녀석의 합이 다른 문자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 식을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 두 문자의 합이 한 문자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보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그럼 a 더하기 b는 얘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c가 되겠죠.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c 이렇게 두 문자의 합이 한 문자의 합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봅니다. 무슨 말이냐? 문제를 적용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0일 때, 그죠?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이걸 기억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자가 하나가 있는 것만 쓰고요. 이렇게 합으로 주어진 거는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그럼 y 더하기 g는 얘가 1로 넘어가면서 뭐가 돼요?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래서 써볼게요. y 더하기 g는 여긴 0이었는데 얘가 이항되면서 마이너스 x. 그래서 y 더하기 g가 마이너스 x랑 같다라는 힌트를 여기서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마이너스 x를 이렇게 바꿔 쓰는 겁니다. 자, 더하기 얘는 하나짜리는 그대로 쓰고요. 여기 있는 g 더하기 x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 다시 보게 되면 이 g 더하기 x는 얘만 1로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y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네요. 이렇게요. 그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더하기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빼기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돼서 답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해석해보면 사실 정말 이것처럼 재밌고 쉬운 문제도 없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항이 두 개인 부분을 하나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분자 C는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A 더하기 B를 여기서 찾아보게 되면 얘만 1로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C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C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규칙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A, B분의 B 더하기 C는 뭘로 바뀔까요? 네, 마이너스 A로 바뀌고요. 더하기 그대로 오고요. 자, B, C도 그대로 오고요. 자, C 더하기 A는 뭐로 바뀔까요, 여러분들? 네, 마이너스 B로 바뀝니다. 이게 C가 이렇게 약분되고 마이너스 A가 남고요.
A가 약분되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B가 되고 남아있는 문자 쓰고요. B가 약분되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고 C가 남아있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마이너스로 묶어내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렇게 되죠. 이게 괄호가 없어지면서 부호가 싹 바뀌어서 나온 게 얘거든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여기에서 이미 얼마라는 걸 알려줬어요? 0이라는 걸 알려줬죠. 그래서 마이너스 0이라서 그냥 0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세 문자의 합이 주어진 유형, 세 문자의 식이 주어진 유형은 항 두 개짜리 부분을 하나의 문자로 바꾼다 라고 쓰면 될 것 같네요. 우리 이렇게 쓸게요. 그냥 그러면 여기다 아까 선생님 필기한 걸 쓰셨던 친구도 있을 텐데 그 위에 빈칸에다가 두 문자의 합 부분을 한 문자로 표현한다. 이렇게 한글로 접근법을 써 넣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때, 사람은 어차피 까먹어요. 선생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어제 뭐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사람은 항상 까먹기 때문에 이렇게 필기를 해두고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둡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